이 호박 속에 쿠크르비타신이 얼마만큼 항암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호박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호박도 보면 호박 보면 컬러가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컬러가 있죠. 사실은 모든 채식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박도 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컬러가 뭐냐면 베타카로틴 이 색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리고 호박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하니 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 주기를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루틴이라든지 지아잔틴이라든지 비타민 A 계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NA 손상도 막아주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호박 속에 미네랄들이 좀 많이 들어요. 셀레늄이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셀레늄. 그리고 호박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장 기능 개선을 시켜주고, 우리 장 내 미생물, 유익균들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호박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먹으면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호박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이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한 2003년도 1월 달에 발행한 캔서 레터지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호박 속에 쿠크르비타신이 얼마만큼 항암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암을 가지고 했어요. 대장암, 유방암, 그 다음에 폐암을 종류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쿠크르비타신 B의 암세포를 얼마만큼 성장을 억제하는가를 봤더만, 대장암은 한 81.5% 정도 억제력을 보이고, 유방암은 한 87%, 폐암은 96%의 반응을 보이더라고. 이게 발표된 자료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호박은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확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호박은 그냥 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익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리할 때 90도, 100도에서 한 10분 정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쿠크르비타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는 말고 한 10분 정도 조리해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호박 속에 이제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아보카도, 견과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호박씨는 우리 까서 사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씨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폴리페놀이라든지, 또 여기에 사실은 쿠크르비타신이 껍질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잘 먹도록 하고, 그리고 씨도 버리지 말고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호박은 사실 우리가 호박 먹을 때 호박죽 항상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호박죽 맛있고 좋잖아요. 또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게 되면 환자분들 아침에 호박죽이나 그다음 호박 수프 같은 걸 내 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호 식품으로 우리 견과류 먹듯이 호박씨도 좀 먹으면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박을 먹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호박은 아예 이제 호박이 덜 익었거나 아니면 좀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호박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쓴 이런 호박을 먹었을 때 보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속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칼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이 안 좋거나 그 칼륨이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호박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장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보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경계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지진 않았지만 칼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은 우리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단호박이 좀 문제예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당 지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단호박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피하는 게 좋겠고, 하루에 한 80에서 한 100g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호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나 마찬가지로 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다양한 이 파이토 케미칼들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P53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황하고 같이 했을 때는 항염증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독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는 채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커피를 꼭 끊어야 하나요? 암 걸리기 전에 했던 부분들 중에서 암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 끊잖아요. 그럴 때 이 커피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커피가 우리 상당히 좋은 기호식품인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끊는다면은 정말 하나의 정서적으로 나를 안정시켜주고 내 취향을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커피는 여러분들이 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 많이 드세요. 단지 뭐냐면 커피 우리가 믹스 커피라든지 커피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을 피하시고, 사실 커피는 항암 작용이 있어요. 커피 속에 클로르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또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커피는 암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피에 좀 민감한 분들은 이제 오후에 늦게 먹게 되면 잠자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커피 자체가 암 환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 언론 같은 데 봐도 커피는 많이 먹으면 한 6잔까지도 마시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 해독 같은 거, 우리 커피 관장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 해독해주는, 담관도 열어주고 췌장관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클로르겐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암 작용도 있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커피 섭취가 두려운 암 환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는 항암 커피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커피하고 항암 커피 뭐 근다해서 뭐 원재료가 확 다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커피 속에 클로르겐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게끔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항암 커피예요. 근데 이제 로스팅 하는 거, 여기에는 뭐 습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 할 때 기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예 병원에다가 항암 커피를 비치해 놓습니다. 해가지고 환자들 병실에 계시다가 생각나면 와서 한 잔씩 퍼가지고 드시도록 하고, 항암 커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클로르겐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로스팅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암 커피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클로르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직접 이 수치로 데이터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커피를 저희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커피는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